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제가 타이틀을 정몽준과 장제원 이렇게 달았죠. 장제원이는 정계를 은퇴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은 집안이고 장제원 자체가 스토커입니다. 스토커. 정봉준의 부자와 장제원의 부자가 얼핏 생각이 나는데요. 고고TV를 들으시는 분들은 왜 고고TV는 문재인을 족하지 않고 장제원만 저렇게 홍준표만 저렇게 쫓아다니면서 비판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누누이 설명해 드렸죠. 고고TV는 개혁보수다. 중도층과 진보층 일부까지 끌어들여야만이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 장제원이가 지금 홍준표 꼬복 맞아요. 그리고 김종인 씨는 우리 보수의 꼬복 맞습니다. 박정희의 꼬봉이었고 노태우의 꼬봉이었고 전두환의 꼬봉이었고 김영삼의 꼬봉이었고 박근혜의 꼬봉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영상을 또 찍냐 하면은 장제원이 아들이 있어요. 이름을 뭐 밝히기 싫고 이 아이가 28일 날 또 뭐 폭행 연루돼가지고 검찰에 송치됐다 이러는데 제 그 영상을 봤어요. 부산일보에서 하는 영상. 비평과 비판을 가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되도록이면 분석하고 영상을 올립니다. 근데 큰 문제는 없어요. 오히려 이 장제원이 아들이란 이 아이가 오히려 당하는 경우고 그리고 젊은이의 치기로 그런 시비가 많이 붙죠. 그래서 그냥 허허 웃고 그냥 가면은 되는데 지금 장제원이가 좌파들이나 또 일부 국민들한테 혐오적으로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장제원의 아들이 일반인이라면 이게 기사화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장제원이는 토호 세력이에요. 아버지 장성만이 장제원은 누구인가 해서 제가 올렸었고 아버지 토호 세력. 그리고 그 자식들은 특별한 연출도 없이 아버지에 기대서 출세를 하고 또 장제원은 국회의원이 됐고 그래서 장제원을 제가 무식하다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아들도 뿌린 시대로 가는 거니까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데 저는 장제원의 아들을 비판하거나 비평할 생각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아들이 불쌍하다. 자기의 꿈을 갖다가 제대로 성취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장제원의 아들이 뭐 옛날에 음주운전 또는 성매매 사건 또는 미성년자임에도 어쩌저쩌 했고 그리고 현재 집행유예 상태인데 또 이렇게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각종 언론에서 뿌려지면은 가부를 떠나서 그죠? 장제원이는 이 정도 되면은 최소한 사과문이라도 하나 발표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해요. 가족애가 대단하죠. 그죠? 근데 장제원은 공인이에요. 공인, 국회의원. 그런데 계속 하는 짓은 말이야. 김종인 씨의 스토커만 해. 지난 10개월 동안. 그렇죠? 그냥 김종인 씨만 비판해.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국민이나 또는 개혁보수 입장에서는 장제원이 대단히 혐오적으로 찍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대단히 큽니다. 대단히 커요. 그래서 장제원이는 이쯤 되면은 과거의 정몽준 사례를 비교해보죠. 정몽준이가 그 서울시장에서 박원순하고 붙을 때가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몽준의 아들이 당시에 고3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연세대를 붙은 상태인가? 그런 것 같은데, 대학교 1학년인가 고3인데, 고3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세월호, 유족들이나 대깨문, 즉 좌파들이, 박근혜를 공격하고 박근혜의 욕을 퍼붓자, 이게 미개한 국가고 미개한 국민들이다 하고 한 말 했다. 그냥 난리가 났죠. 그죠? 근데 정몽준은 서울시장을 갖다가 그것으로 결정적으로 정몽준이가 이길 수 있는 서울시장을 졌는데 정몽준이는 연단에 서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엉엉 울지 않습니까? 뒤돌아서서 울면서 말이죠. 자식을 못 키워서 자식을 잘못 키운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죄송하다 울면서 사과를 해요. 그럼에도 정치적인 소명을 갖고 갔죠. 그게 선거 며칠 전에 터진 거니까 한 보름 전에 내 터진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정봉준이가 사퇴를 하면 어떻게 될 수도 없으니까 다른 대타를 우리가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집어넣을 수도 없으니까 새누리당인가 신한국당인가 그랬죠. 끝까지 소명을 해요. 그리고 장렬히 떨어져요. 그리고 말 한마디 없어요. 사실상 정봉준이가 정계를 은퇴한 사건이죠. 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미개하다. 박근혜를 공격하고 이재명을 가는 것은 미개하다. 그 한 말 했다고. 근데 장제원 이 아들은 뭐야? 며칠 전에 대깨문은 말이야.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대깨문이다. 대깨문은 벌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큰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페이스북 싸움이고 SNS 싸움이니까. 고고TV는 뭐 대깨문들을 보고 바퀴벌레라 그러는데 내 영상을 봤나?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면은 장제원이가 아들을 갖다가 자중을 시키고 그런 짓을 더 이상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얘가 또 뭐 래퍼 가수라 그러잖아요.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게 장제원의 아들에 대해서만 젊은 애들이야 아들에 대해서만 공격하고 그 요새 그 공격하는 애들이 10대, 20대, 30대 이럴 거예요. 우리같이 뭐 장년층들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는데 문제가 여기서 장제원이가 있다는 거죠. 장제원이가. 국민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기사가 계속되고 또 뭐가 없나 하고 막 스토킹같이 국민들이 추적을 하고 그러면은 사과는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산 사구의 토 세력이야. 건드리지 마. 우리 가족을 건드리지 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 생활을 연명한다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죠.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잖아요. 문재인의 아들은 문준영. 99.99%가 특혜 부정 취업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좌파들은 방어를 하고 문재인도 방어를 하고 그럴 일은 없다. 조국의 아들, 딸, 그죠? 조민과 조건, 그죠? 그거 지금 재판시키고 있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정과 공의의 분노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좌파들의 아들, 이인영의 아들, 김두관의 아들 진짜 돈도 없다면서 서비스로 스포츠 유학을 시켜버리고 학위를 따라고 그죠? 그런 거를 지금 국민들이 20대, 30대들이 싫어해요. 거기서 정권이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고고TV 같은 것은 문재인을 비판하거나 그거 뭐 이성윤 어떻게 하고 저쪽에 하고 박범계 어떻고 그대로 놔두면 무너집니다. 문제는 우리라는 거죠. 대한민국 보수라는 거죠. 보수가 무너지는데 장제원이가 일조를 했는데 보수를 살리려고 했고 다시 한번 정치판을 뒤집어서 정권을 가져오겠다는 김종인 씨에 대해서 장제원이가 끊임없이 김종인 씨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100마디 하면서 공격을 한단 말이죠. 장제원은 김종인의 스토커다. 지가 살기 위해서. 그죠? 정치인이 정치직을 물러날 적에 장제원은 앞으로 많은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장제원의 아들은 저는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연좌제도 아니고 그리고 장제원이하고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러나 가족사고 공인이면서 장제원은 공인이고 가족이면서 현재 국회의원 3선짜리니까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되고 대국민 사과는 하고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곤란하게 죄송합니다 해야 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가정 같고 그죠? 공정과 공의가 지금 시대 상황으로 왔는데 그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장제원 가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제 원희룡이가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김종인 씨를 만나서 김종인 씨가 큰일 났다. 국힘이 큰일 났다. 계획을 해야 되는데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그렇게 걱정을 하고 또 한 번 질타를 하니까 장제원이랑 곧장 페이스북을 받으면서 자중하라. 김종인 씨는 자중을. 아니 장제원이가 김종인 씨 아들보다도 나이가 어립니다. 여러분. 아들뻘 뿐이 안 돼요. 내가 알 적에. 아들뻘이야. 아들뻘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김종인의 딸하고 옛날에 그 썸씽이 한 6개월 있었다고 제가 재수할 때. 그러니까
국힘은 지금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해 너무나도 질서 있고 알찬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번 주 금요일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서 통합, 혁신, 새로운 여야관계를 모색할 지도자를 배출하고 힘차게 새 출발을 하게 된다. 그건 네 생각이고, 요번에 4.7 보선의 문재인을 심판한 그 일반 국민은 국힘이 지금 자중질환에 빠르고 무너지고 있다고 지지를 철회하고 있어, 이 사람아. 다음 스테이지는 차기 킹메이커를 뽑는 전당대회인데 초선부터 중진까지 타천 출마 의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자천 타천이 왜 타천이 되냐 임마. 요거 찍고 나서 황교안의 발걸이를 갖다 좀 찍을 텐데요. 당이 얼마 만에 활기를 되찾은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건강하고 반가운 상황입니까? 국민은 그렇게 안 봐. 국힘이 지금 활기를 찾은 게 아니고 자멸의 순간에 가고 있고 건강하고 반가운 상황이 아니고 건강한 게 아니라 다시 암이 돋고 있고 반갑지가 않아. 혁신의 주체를 갖다가 비난하고 혁신의 주체를 갖다가 스토킹하고 쫓아냈기 때문에 반갑지가 않아. 그런데 오랜만에 찾아온 당의 활기찬 모습에 걱정을 빙자한 시기를 하는 분들. 야, 김종인 씨가 뭘 너희를 시기하니? 안 하면 말지는 많은데 결국은 너희가 불러들인다니까? 국민의힘 구성원들과 당권에 눈이 멀었다고 하는데 무엇이 당권에만 눈이 먼 것이고 과거로 회귀한다는 것이냐 하고 이게 스토킹을 해. 당권에 눈이 멀었다는 거 국민이 다 알아. 민주당 애들도 당권에 눈이 멀었다는 거 국민이 다 알고, 무엇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냐? 과거 회귀지 이 사람아. 너희가 지금 미래를 논하는 게 있어? 저는 탄핵과 사면을 갖고 나오는 것을 크게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근데 때가 있다. 그냥 레디비 놔두면 문제냐 지가 알아서 푼다니까요. 사면은. 근데 왜? 야 이놈아. 장제원이가 이런 말을 해. 사면을 반대하면 혁신이고 건의하면 반혁신이냐? 말이 되는 걱정을 해야 함께. 말이 되는 걱정을 해야 함께 걱정하지요. 너는 걱정하지 마. 김종인 씨하고 너는 걱정하지 마 이놈아. 응? 윤석열하고 걱정하지 마 이놈아. 시민을 반대하면 혁신이고 건의하면 반혁신이냐. 사면을 반대하면은 그래 이놈아. 너는 반혁신이야. 사면을 반대하면 혁신이 아니고 그걸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되게 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 말만 배운 거야. 말만 정치인들이 어떤 말을 하나 어떻게 하면 인기가 없나. 근데 얘가 말할 때마다 인기가 떨어지는 거야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철학적이나 역사나 정치적인 사고가 전혀 부족한 애예요. 그냥 나오는 그냥 야 이런 말을 하면은 유튜브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보더라. 또 뭐라 그래? 국힘의 차기 지도부는 구성을 마치면 대망의 대선 내에서를 시작한다. 그야말로 혁신 경쟁의 거대한 링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생각이 다를지는 몰라도 분열은 결코 없을 것이다. 너는 분열 안 해. 너는 홍꼬봉 돌아 홍준표 쫓아가서 꼬봉 노릇하면 되는데 분열주의자가 장제원이에요. 국힘 10개월의 김종인 씨가 개혁과 혁신 그리고 강한 카리스마로 꽉 잡고 있는데 그저 송곳까지 삐져나와서 김종인 씨를 10개월 동안 공격하고 떠나자마자 공격한 놈이 이놈이에요. 분열주의자예요 이놈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이 정도 되면은 아들 문제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라서 우리 자식도 멍청함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남의 자식을 탓할 입장이 아니에요 저도. 그러나 공인이고 너는 정치 3선이고 국회의원 3선이고 너는 지금 상임위원장 한번 하려고 그러지 않니? 그만둬야 돼요.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되는 거. 탈당한다 그래도 말려야 돼. 탈당하면 나가서 홍준표하고 짝꿍을 이래가지고 말이야. 바퀴벌레 두 쌍이 짝꿍을 이래가지고 국힘을 그냥 공격하기 시작할 거야.
정몽준의 예를 들어드렸듯이 이놈은요, 응? 뭐가 뭔지를 모르는 애야, 장제원 이놈은. 어? 그러니까 지가 이런 말을 하면은 얼마나 국민이 혐오스러워하고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김종인 씨가 쫓아낸 것에 대해서 공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이 드신 마지막 남은 어른 하나를 정치권의 어른 하나가 마지막 남았어요. 그 사람을 계속 막 치매 늙으니 치매 걸렸다 뭐 어쩌다 치매 걸렸다는 식으로 이놈 자식이 나를 또 고소할지 모르니까 재원이가 치매 걸렸다는 식으로 뒷방 어쩌고 저쩌고 한심한 놈. 은퇴해 임마. 장제원이라는 애가 나오면 나올수록 홍준표는 요새 폭당 한번 해보려고 대선 며칠 한번 나왔으니까 꾹꾹 참으면서 점잖게 하는데 홍준표도 또 튀어나와. 나중에 보세요. 홍준표가 자신을 사마의라 그래. 사마의. 조조 왕국의 말년에 들어가서 제갈량과 유비 아들 유선이를 갖다가 친 사마이라 그러는데 사마이는 조조를 망친 사람이죠. 이것들이 역사적인 의미를 갖다가 동원을 해도 좀 제대로 동원을 할 것이지. 기똥차다. 기똥차다. 근데 장제원이 말하는 거 보면요. 애가 얼마나 무식한지. 그리고 그래도 홍준표는 옛날 경구라든가 그저 사자성어라든가 또는 뭐 삼국지도 인용해. 근데 그 홍준표가 인용하는 그 삼국지나 역사 경고는 전부 다 자가당착이야. 그 뒤면에 이면을 갖다가 정확하게 말도 못해. 그래서 저한테 맨날 두드려 맞는 거야. 홍준표는 무식하다고. 근데 장제원이는 그런 말을 못해. 역사서에 나오는 거, 경제서에 나오는 거, 철학자서에 나오는 거, 인문사회과학책에 나오는 거, 그런 말을 못해 얘는. 진짜예요. 말하는 거 보면. 그냥 정치판에서 여의도판에서 도달하는 그런 말만 주워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그냥 공격을 하는 거야. 문재인을 공격하고 김종인도 공격하고. 그건 현실 정치가 아니에요. 그건 저질이라는 거예요. 저질. 그러니까 장제원 이놈은 앞으로 나오면 안 돼요. 자꾸. 이놈이 말 한마디 하고 그럴 때마다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 솔직히 아들의 불찰은 부모의 죄죠. 이놈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변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정치하면 안 돼요. 얘는 퇴출시켜야 돼요. 절대 얘는 국회의원직을 사퇴 안 한다고. 국회의원직이 낫지. 그 아버지가 하는 거 사학재단 들어가서 뭐 이사장 하는 게 낫겠어요? 가면 또 엄마하고 또 그냥 형하고 싸울 텐데 이사장 친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